네, 한덩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선생님이 지각할 뻔하면 어떡해요? 아, 날씨가 더우니까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네. 선생님 막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제가 오프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체크포인트로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용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꼭 체크하는 게 고용도 있고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고용이 도와준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고용이 좋아야 경기 지표가 좋은 건데 네. 고용이 안 좋게 나오니까는 그러면 긴축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안 하겠구나가 아니라 긴축의 속도가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이제 어제 미증시가 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 고용 지표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 지표 발표할 텐데, 내용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5월 달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농업 고용자 숫자가 12.8만 건으로 전월이 20만 건이었는데 12만 8천 건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24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자 숫자가 상당히 준 거고요. 민간 서비스 고용 같은 경우도 지난달 발표된 17만에서 10만 건으로 줄었으니까는 거의 한 40% 정도가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같은 경우는 직전주 대비 1만 1,000명 감소한 거라서 실업수당으로 보면은 조금 좋은 겁니다만은 고용 숫자로 본다면 안 좋아져서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지금 실업수당 청구를 봤을 때 이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뭐 어떤 고용이 망가지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도 안심할 만하다. 뭐 이런 관점인데 어쨌든 시장은 좋은 것만 보고서 어제 나스닥의 성장주들, 기술주들, 그다음에 경기 침체 관련돼서 경기 침체로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이건 민간이고요. 오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오늘 5월 달에 이 비농업 고용 부분이 32만 5천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달이 42만 명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이거 미국 이야기입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전달보다 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좀 긴축의 속도가 줄 수 있다라고 어떤 그런 좀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다만 어제 아침에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9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둔화가 되고 있는 경기 지표들로 인해서 6월, 7월 달은 빅스텝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9월부터는 금리 인상 멈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잘라 말은 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어떤 신뢰도가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고용 지표를 보고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던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들, 반도체 다 오른 걸 본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긴축 완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쨌든 이 시장의 악재가 긴축과 전쟁, 중국 봉쇄였는데 전쟁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긴축에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오늘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요. 연휴를 앞두고 있죠. 월요일까지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반기에 빠졌던 부분이 나스닥 빠진 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간밤에 나스닥 올라간 거 대비해서 못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종목들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네. 지난번에 큐라클이라는 종목 갖고 와서 제가 네. 저 이 종목 잘 모르는데 라고 했잖아요. 네. 최고가로 지금 15%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죠. 좀 리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큐라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 시장만 봤을 때 안 올라가요. 결국 이 시장 안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이 급등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큐라클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6월 달에 임상 결과 나온다. 4월 달에 투약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5월 동안 그 추이를 지켜보고 6월 달에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뇨병성 황반부종 미국 일상 최종 결과가 6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이 잘못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대감만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결과 나온다면은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급등이 가능하겠죠. 결국 제가 목표가에 3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27,800원까지 갔다 왔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면 3만 원 가지 않을까. 결국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웬만한 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그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퍼스텍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이 에어택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이제 올라서고 있죠. 한번 올라섰다가 잠깐 쉬는 구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올라서주고 있는데, 지금 UAM 특별법이 원래는 5월 말에 초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이 UAM 특별법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초안 나오는 것이 임박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뭐 방산주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퍼스텍은 제가 볼 때는 드디어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6,500원 말씀드렸는데 한참 가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는 퍼스텍도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의 두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종목은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고르셨어요? 뭐 실적 혹은 이슈 뭐가 있을까요? 실적도 좋고요. 네. 저평가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월요일까지 좀 쉬잖아요. 그래서 좀 이슈가 좀 강해야 되고 짧은 이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는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덕이 덕분의 종목 무엇인지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본격 논의. 국내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이제 하나의 테마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도 안 끝났는데 네. 뭔 재건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을 위해서 지금 자금 집행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 차관이 와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일부터 8일까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차관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또 고위급 관리자분들 만나가지고 어떤 재건이나 어떤 교육 등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할 텐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다음 주 6일이니까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를 방문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나올 겁니다.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요, 뭐 어떤 뭐 협력 방안 또 뭐 원조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전쟁 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그 고위급 관리가 한국을 찾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재건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지금 자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떤 포럼에서 이 우크라이나 차관을 만나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건 관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선거가 끝났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6월 초에 방문하겠다. 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단장을 좀 맡아가지고요. 이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로 이제 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어떤 힘을 좀 주고 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 정당으로선 최초 우크라이나 방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기서도 어떤 재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현 정부의 여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 재건에 대한 어떤 테마가 좀 강력하게 바람이 좀 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 서암기계공업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뭐 상한가 들어간 건 못 사는 거고 실제 대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희진 님이요. 차관의 방문 소식이 이벤트의 포문을 알리는 시작일까 혹은 재료 소멸일까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재료 소멸 시작일 수밖에 없는데 네. 차관이 방문했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6월 초에 갑니다. 날짜 안 나왔거든요. 아마 방한 일정에 있어서 날짜를 협의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방한 기간 동안에 네. 날짜만 나온다 하더라도 재건 관련 또 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솔깃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솔깃하긴 한데 네. 저희 불나방 자극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종목까지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 에버다임이네요. 그래서 실적 이야기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현대에버다임이 지금 매출 대비해서 네.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현대에버다임이다. 왜 가장 먼저 움직였나 한번 좀 볼게요. 종합사업 분야에서 대응 가능한 중장비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 크레인, 발전기, 소방차, 천공기, 어태치먼트, 락툴, 군 특장차.
지금 이 종합사업부지 대응하는 그런 중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메이커 이 에버다임이 제일 수혜주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그 건설기 쪽 보게 되면은 한 분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뭐 종합 건설 장비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건설 중장비 중에서 독자적 위치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현대 에버다임, 현대그룹의 좀 계열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인데 대주주가 이제 그 현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직 계열 쪽에 놓여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뭐 다른 건설 장비보다도요. 어떤 그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좋기 때문에 다른 건설 장비 종목들봐도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3,179억인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에버다임의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은 현대그린푸드가 45% 갖고 있으면서 지금 그 유통주가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 많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또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그린푸드가 대주주면서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업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펌프가 37%, 어태치가 16%, 그다음에 타워크는 14%. 이 어떤 종합 장비 회사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에 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이 재건 관련해서 제일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때였었죠. 제일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뭐 낮은 건 아닙니다. 주가를 봤을 때요. 근데 지금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 보면은 정고점 넘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 차트로 보면 높아 보입니다만은 자 매출액이 3천억이 넘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이 주가도 아직도 낮은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12,000원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8,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재건주하면 해인, 다스코 이런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떠오를 텐데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에는 그것에 비해서 아직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것 대비해서는 뭐 좀 덜 올라가긴 했는데 특히나 다스코하고 해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또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종합 장비인데 지금 어디죠? 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좁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 에버다임이 훨씬 좋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해인 다스코 상승하는 거 보면서 배 아프셨던 분들 한번 현대 에버다임 공부해 보세요.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8,8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대그 덕분에 종목도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내가 진짜 풍력이야. 네, 이것도 한번 세 번 종을 쳐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치셨어요. 중요해요, 이거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풍력이야라면은 사람들은 이 종목을 풍력으로 안 보고 있나 봐요? 아마 안 볼 거고요. 제가 풍력 이야기를 해드리고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을 보는 순간 저게 무슨 풍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고 종목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금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유럽의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이 유럽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 중국이 봉쇄를 풀면서 지금 신재생, 이 태양광 풍력 쪽으로 아주 강하게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에 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작년에 40%까지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 45% 올리면서 태양광을 25년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고요. 풍력은 2050년까지 10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4개국이 2050년까지 해상 풍력을 10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그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춘 노력이고 러시아와 이 화석연료에 있어서 어떤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요. 풍력 관련주는 몇 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풍력 쪽을 좀 말씀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렇게 빠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우리가 대형 중에서는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인데 2020년 4분기에 적자 전환돼서 작년까지만 해서 6분기 동안 연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솔루션이 3분기부터는 이 태양광 산업 때문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실제로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태양광 모듈, 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요. 풍력 종목 중에서 오늘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풍력이다. 네. 저희가 사실 그전에 풍력이 먼저 오른 다음에 태양광주들이 올라서 풍력주를 그럼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풍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풍력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종목이라고요. 네. 공개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 네. 아니 근데 이거 키워드 나오자마자 스페코 이야기하신 분들 꽤 많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매경의 시청자분들은 네. 정말 똑똑하신 겁니다. 그래요? 네. 이 스페코가 어떻게 네. 그렇게 연결되나요? 원래는 방산주로 다 알고 계신데 맞아요. 실제로 풍력의 매출이 훨씬 많거든요. 그건 제가 일단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스페코는 이제 재생가스콘이나 플랜트 부분의 설비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설 장비 분야고요. 이 방위 사업 분야를 같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플랜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전 세계 플랜트 시장의 빅5 중에서 상위 업체로 잠정 산출 기준에서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윈드타워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윈드타워 제작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멕시코 현지 법인도 출자해서 풍력 사업 진출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멕시코 그 매출이요. 다만 지금부터 보시면 미국 향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 지금 유럽까지 해서 풍력 매출이 많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유럽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는 풍력에 대해서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좀 등한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어떤 러시아 상황으로 인해서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고 여기에 멕시코까지 같이 지금 멕시코 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게 왜 방산주기도 하고 풍력주인데 저는 이거는 방산주가 아니라 풍력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출 규모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스페코의 실적 추이 전망. 일단은 2020년까지 보시면요. 매출액이 700억인데 그중에 433억. 거의 70%가 풍력이고요. 이 방산 같은 경우는 거의 20%밖에 안 됩니다. 19년도에요. 20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788억인데 풍력이 거의 500억이니까 거의 70% 나오는 거고요. 방산은 얼마 안 되죠. 자,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방산에 비해서 매출 비중이 거의 4배, 5배 많습니다. 특히나 건설기계 쪽에서도요, 건설기계 매출보다도 풍력이 2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풍력주이지, 제가 볼 때는 방산주는 건설이 아닌 겁니다. 물론 건설기계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방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매출 비중은 풍력이 계속해서 절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스페코는 풍력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윈드타워를 제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최근 어떤 유럽에서 이 커지는 풍력 시장, 그다음에 중국에서 커지는 풍력 시장 봤을 때 이 스페코가 오히려 어떤 풍력 관련해서 좀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방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고점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 막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거래가 살짝 붙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넘어가면은 이 스페코의 어떤 그 흐름 특성상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코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9,500원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6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페코를 가지고 K만물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는 9,500원, 손절가는 7,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렸고 그 외에 한 주를 정리하는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자, 4시부터 또 무료 방송 시작할 건데 지금 최근에 시장은 그렇게 뜨뜻해지긴 한데 네. 급등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큐라클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딱 몇 개 찝어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